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노예제가 사라졌는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중간 관리자처럼 군부 정권이 사라졌는데 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 엘리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일보가 전면에 띄운 특별기획의 제목은 대통령제 새로 고침이었습니다. 죄다 한정당 출신 대통령들만 비리와 반란을 일으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던 한국 정치사를 뻔히 알면서 반성은 모두에게 요구한 것이죠. 다행인지 한국인은 이런 양비론에 익숙한 편입니다. 살다 본 외국인 몇 사람 못 됐으니 모든 외국인을 혐오하는 사람에게서, 살다 본 몇 사람의 남성과 여성이 나빴으니 한쪽 성별을 모두 혐오하는 사람에게서, 몇 개의 기업의 잘못으로 모든 기업을, 소수 공무원의 잘못으로 공무원 사회 전체를, 모르겠고 온 세상을 혐오하고 온 세상에 훈계하는 사람들을 보고 엘리트들도 이런 혐오에 젖어 모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따위 무너뜨려도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왜냐면 나 빼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니까 쯤에 이해를 갖추게 된 거겠죠. 우리는 이런 양비론을 퍼뜨리는 한국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혐오로 벽을 쌓아 올려 내란 세력을 수호해온 일부 종교 세력을, 법치를 뒤흔드는 일부 사법기관을, 유심 바꿔줄 돈을 아낄 공리를 하는 일부 기업을 새로 고침해볼 생각입니다. 새로운 항해에 나선 것이죠. 시작은 투표가 적절합니다.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버뷰 XSFM의 9번째 전국 선거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항해 시대의 대통령 선거 방송입니다. 40년 된 대항해 시대의 음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XSFM은 2014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전국 단위 선거, 모든 선거구의 후보를 소개해드리는 선거 데이터 센트럴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모든 후보, 지방선거는 모든 지자체장과 교육감 후보를 다루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방송만 호흡이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저희 방송은 기본적으로 예능이긴 한데 대선 방송은 공약 읽기 놀이쯤 되겠습니다. 캠프가 준비한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역산해보는 시간입니다. 각 분야의 공약을 팀 멤버들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선 방송은 좀 심각한데 이번 대선은 자격 미달의 후보가 원내 정당에도 줄줄이 깔려있기 때문에 좀 웃겨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지선부터 스스로를 열애시킨 선거관리 유피디입니다. 이번 대선 데이터 센트럴에 수고해줄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농축산인입니다. 원외 후보 중에서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원내 정당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데이터와 공약을 전해드리고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 4번 이준석 후보의 경제, 산업, 금융, 노동, 주거, 부동산, 농축, 수산업 공약을 분석해드립니다. 파워 건조 에디터 나와있습니다. 네, 모든 원내 후보의 경력과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 분석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기호 7번 황교안 후보의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내 후보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데이터와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원내 정당 헷갈리는 이름의 두 정당을 이렇게 구분하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개덕질인이 나와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왜 웃기니까 기분이 좋지? 적당한 답이잖아. 요즘 저 악의적인 확대로 쓰이는 도적 이런 단어보단 낫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모든 원내 후보의 커리어, 교육, 보육, 복지, 의료, 환경, 에너지, 정책 관련 공약을 분석을 해드리고요. 원내 후보 시간에는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맡았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난 주말까지 원내 후보도 있었고 바빴는데 업무가 3분의 1로 줄어든 민주노동 AD가 있습니다. 네, 후보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진보당 김재현 후보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제 몫의 후보가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남았습니다. 모든 원내 정당 후보의 기본 정보, 외교, 국방, 안보 정책과 지역별 아젠다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버뷰를 시작합니다.
근육과 뼈 건강을 생각하고 면역 기능도 돌보는 국가 권력급 단백질 로아스웰 프로틴 앤 이뮨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앤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25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광고를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광고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짧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돌아온 비공개 공개방송입니다. 비공개 포인트가 찍혀 있어요. 네. 티켓을 아직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2일부터 티켓팅을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여기서 행사를 해봤는데 아담하여서 모든 좌석이 무대와 가깝습니다. 2층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다 가깝습니다. 네. XSFM 공개 방송을 자주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뒷자리일수록 불로소득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뒷좌석 우선 배정의 랜덤 선물들이 많습니다. 네, 와주신 분들께 어떤 불로소득이 갈 수 있느냐 추첨을 통해서 QBN이 드리는 사르락토 1개월분을 29days에서 드리는 29days 패키지 상품권, 요즘 치약, 오늘의 긴 선물 세트를 드리고요. 전원 증정 선물은 솔직히 부담스럽지만 이번에도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간은 코스터와 스티커를 드렸는데요. 받은 분들 많으시죠? 네. 이번엔 제가 주장하여 그렇습니다. 건조의 아이디어로 키링을 드립니다. 키링 드려요. 키링의 시대거든요. 예, 키링 뭐에 쓰냐고요? 받아보면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날 오실 분들의 숫자에만 맞춰서 제작하여서 구할 수도 없는 얼시리 키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안 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왜, 진보는 왜, 중도는 왜, 언론은 왜, 평론가는 왜, UPD는 왜 이런 질문들을 환영합니다. 약간 그 Y 시리즈 같네요. 맞아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세요. 네. 그럼 반대죠. 왜 보수? 왜 진보죠? 그죠? 네. 왜 변절? 네. 이런 거죠. 왠지 악플 같고 답도 없는 질문 같고 무리한가 싶어서 주변 사람이나 언론인 정치인에게 꺼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인터넷 커뮤니티에나 올려봤던 질문들이 괜찮겠습니다. 네. 혹은 우리 회사 사람들이 정치 싸움한다, 우리 동아리에서 마녀 사냥한다 같은 내 삶을 둘러싼 정치 이야기도 환영합니다. 정치 이야기예요. 이날의 공개 방송은 결국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선에서 정치를 느끼고 고민하며 살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UPD 성정상 상당 부분 아저씨 말장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큰일이군요. 네. 드라이브 할 때 혼자 웃어서 아깝다고 생각했던 우와. 많은 아저씨 농담 이런 것만 쓰고 있더라고 원고에다가. 계획된 네. 개그. 그럼 막 빨간 펜 해놓고 여기 때 웃겨야지 이러면서 혼자 앉아서 웃고 막 커피숍에서. 혼자 네. 그 포인트 찍는 그 느낌 알죠? 제가? 나만 끔찍한 거야? 그런 시간입니다. xsfm25@gmail.com으로 영상 혹은 음성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소개되는 분들께 퍼펙트25 전화 영어에서 드리는 플레이스테이션 5 디지털 에디션 무려 2분께. 너무 갖고 싶다. 그리고 평산네이처에서 드리는 진경옥과 소년보감, 컴스테이션에서 드리는 로지텍 MK850 키보드 마우스 세트, 로아스웰에서 드리는 맥주모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멜라토닌 코큐메가 프로틴 선물 세트, 만두게임즈에서 드리는 잠만보 게임, 드라큘라 게임, 보드게임용 매트 세트. 아, 보드 게임용 매트 세트 제가 봤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귀엽습니다. 네. 그 잠만보가 진짜 귀엽습니다. 그리고 잠만보가 들어있어요. 아, 이거 제 AD 진희 AD님께서 네. 웃으시는데 네. 제가 그거 야돈 너무 귀엽다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네. 사무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니은이에요, 니은. 조정치 착한 농장 선물 세트까지 바로 드립니다. 현장에서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안 오신 분들은 따로 보내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갔잖아요. 네. 일하기 싫어가지고 티켓을 끊어서 갔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냥 백스테이지. 온다 그럼 일 시킬까봐. 그렇지. 그리고 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UPG가 안 먹는 배를 직접 깎아가지고 가서 먹어. 제가 다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백스테이지 가 있을게요. 네. 그것은 하기 싫다. 비공개 공개 방송 5월 24일에 뵙겠고 티켓은 인터파크로 가시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오버뷰 짧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후보의 숫자로 볼 때 헌정사상 유례 없이 작은 규모의 선거입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반대로 헌정사상 가장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의외로 간선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2번, 전두환 2번 포함 7번의 간선을 제외하고 가장 더울 때 치러진 대선은 한국 전쟁 중에 치러진 52년 8월 5일에 제2대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그때 기표소 보니까 네. 병풍으로 해놨어요. 통기대라고. 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돈이 없으니까 동네에 굴러다니는 병풍을 갖다가 그 안에서 표를 찍고 그랬었어요. 생각보다 한국이 여성들에게 가장 빨리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시작부터 그렇게 됐죠. 네. 병풍으로 투표소 만들면 그 등 있잖아요. 창호지로 만든 등. 그거 같을 것 같은데. 거대 버전으로. 그래서 해밝은 낮에만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바깥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 가까운 대선이 이번 21대 대선입니다. 87 체제 이후로 최초로 1, 2위 후보가 모두 영선이었던 지난 대선과 다르게 이번에 원내 정당 후보들은 각각 재선, 3선, 초선의 국회의원 출신들이고요. 21세기의 다른 대선들보다 정치 베테랑의 비율이 높은 구성입니다. 이건 보수 정당만 각성하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보수 정당이 자꾸 초짜들을 내보냈어가지고 이번엔 아닙니다. 네, 툭하면 그렇게 벼락 초짜들을 내놓았던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헌정사상 지역구 선거를 직접 뛰어본 적이 없는 대선 후보가 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는 출마만 8번, 당선은 국회의원 2번, 도지사 2번으로 87 체제 이후에 김영삼 다음으로 민선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렇고요. 20년 총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전염병의 한복판에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전국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드러진 선거의 특성이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 수를 세고 검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사람들 다 뚝뚝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 저기 멀리서 누가 몰래 체온 측정하고 비닐 장갑 끼고 비닐 장갑 벗고 나가고 인구 통계에 더 나아가서는 건강검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번 대선의 선거인은 4,428만 명 정도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총선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도 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어른이 늘어난 것이며 이대남이 많이 참여하면 투표에서 이긴다는 소문을 믿고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인 만 18세 투표권이 통과된 이후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바보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18세 남성, 19세 남성을 투표에 넣었더니 18세, 19세 여성도 투표하잖아.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18세 남성은 엄마 말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말 듣는 아들들을 어떻게 하려 그래. 엄마가 누구 뽑아? 지금 보니까. 재외투표 유권자 수도 지난 대선에 비해 14% 이상 늘어난 25만 8,254명입니다. 캘린더 앱에 알림까지 적어놓고도 투표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는 재외 유권자는 늘 많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월 20일부터 25일 사이 공관으로 오시라고 연락 오는 날에 잊지 말고 투표해 주세요. 이게 이제 5일 내내 투표를 하는 공관이 있고 특정 날짜만 정해서 알려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중앙에 이제 한국에서 전하는 뉴스만 듣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모두가 까먹는 기호배정 이야기. 저도 항상 새롭습니다. 내가 출마할 건 아니라서 왜 그런 확신을 하지? 라고 제가 대본에 써놨습니다. 저건 좀 출마하나 봐요. 선거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려도 모두가 까먹는 기호 배정 방법입니다. 대통령이 어차피 지금 없기도 하지만 그 당에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국 선거 기호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세대 앞세대 사람들은 그냥 민정당이 1번인 게 헌법인 줄 알았더랬어요. 원내 의석수입니다. 그리고 그 1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해방단 다음에 바로 투표했잖아요. 근데 문맹률이 높으니까 1번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받으면 당선이 솔직히 높아서. 내 세대만 해도 이찍이라는 멸칭이 솔직히 어색한 게
이 정당이 1번과 2번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 그러니까요. 인생에서는. 네. 국가 권력들 가운데 민의를 대변하라고 존재하는 것은 의회이므로 1번 원칙은 국회 의석수입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원내정당 후보자를 앞번호로 배치한 후 그 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매깁니다. FAQ. 그러면 중간에 비는 번호는 어떻게 설정되는 걸까요? 이번 대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설명하기 좋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후보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는 5월 11일 오후 6시까지 등록한 원내 후보들을 의석수대로 줄 세운 뒤 후보를 낸 정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원내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의 기호를 비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모두 등록에 실패했다? 그러면 2번 없는 선거도 했겠죠, 우리는. 네. 그런 네. 식이군요. 1, 4번 선거를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그걸 원했다 손. 그리고 후보를 낸 원내 정당보다 아니요, 전 그렇게까지 이준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 노노노노노노. 자, 그리고 후보를 낸 원내 정당보다 의석수가 적은 원내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기호는 비우지 않고 그냥 씁니다. 원내 4당인 개혁신당은 기호 4번을 받고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은 원내 3당 조국혁신당의 자리를 비워줍니다. 그리하여 이번 선거는 직선제 이후 기호 3번이 없는 첫 대선이 되었어요. 만약 개혁신당과 같은 3석을 가진 진보당이 후보를 냈다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정해 개혁신당이 그대로 4번, 진보당이 5번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진보당 그리고 가장 적은 한 석을 가진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5번 이후의 번호를 원외정당과 무소속에 배분합니다. 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이제 뒤에 소수 정당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정당들이 다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정당들의 번호는 뺏어서 원외정당 줍니다. 네. 땡긴다. 이는 각 정당들과 선거운동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엄정하진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운동원과 모든 유권자들에게 다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네. 여기 5번은 이래서 비었고요. 6번은 이래서 비었고요.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원외정당의 후보들은 정당명에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배분되기 때문에 덕질이는 후보들을 볼 때 당명이 가가로 시작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지요. 혹은 정반대로 뒤에서 네. 홍익당. 홍익당이 있어서 안 될걸요? 홍익당이냐 히시태그 국민정책당을 아, 눈여겨보지요. 하가 아니라 히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총선 때 얘기했던 게 히키코모리당이 나오면 최강이라고. 그리고 그게 히면 안 되고 그 발음 키역. 네. 히코모리. 네. 그럼 무소속 후보는 어떻게 어레인지 하느냐? 교환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그렇게 이러면 안 되죠. 교환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안 돼요. 네. 이름 순이 아니고 랜덤입니다. 그리하여 뽑기운이 좋았던 황교안 후보가 7번이 되었죠.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는 항상 끝번호였을 거거든요. 황씨니까. 그쵸.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앞서는 송진호 후보가 랜덤을 잘못 뽑아서 8번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확정된 후보자 기호를 저희의 방송 순서에 맞게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호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기호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기호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선거 일정 확인합시다. 다시 한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투표 일정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그나라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공간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에서 이거 강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 외국 나가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 나라 시간 기준이라고요. 네. 네. 해외의 친구와 친지들에게 다시 잔소리 해주세요. 네. 한국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 즈음부터 공보도 도착하고 벽보도 붙을 것입니다. 선상투표에 관한 간단 정보, 옛날에는 팩스 잘 터지는 곳에 배를 세우고 반나절쯤 잡아 선원들 주소지, 동사무소로 투표 신고서 팩스 전송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냥 저 선현들 불러가지고 주소지 물어보고 네. 산 데가 몇 년 돼, 거기 산지 몇 년 됐어 이런 거 다 물어본 다음에 그쪽 동사무소에다가 팩스를 보내고 배가 가고 있다 보면 팩스가 안 갈 때가 있으니까 팩스 잘 터지는 곳에 서가지고 그걸 반나절 동안 보내는 일을 했다는데 그래서 그게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PC로 되도록. 왜냐하면 바다 위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네, 터지니까. 잘 터집니다. 무슨 네. 경영 게임 같네요. 무슨? 네, 선상투표 게임 이런 거. 어려웠어요. 네.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습니다. 네, 2020년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투표 신고서의 스캔본을 동사무소가 아닌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 함정이 딱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저 선원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캔본을 1메가가 넘으면 선관위가 뱉어냈어요. 2020년에는 그걸로 못 올리게 했어요. 그래서 더 작게 스캔을 해야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선상투표 기간은 사전투표 전 3일,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선상투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전날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수능 날에 수능 시험 신청하면 안 되니까. 25일까지. 그러니까 선장에게 미리 잔소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선상 파티는 아니어도 선상 투표는 할 거야 이러면서. 네, 대항해 시대 기념으로 선상 투표를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유권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내란 수괴가 4월 4일에 탄핵되었고 그로부터 60일이 이번 대선일인 6월 3일입니다. 권리 60일 이내에 선거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선거운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기간을 다 채워서 60일 되는 날에 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대선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고 선거일 기준 5일 전날과 4일 전날에 치러지도록 법에 정해진 사전투표도 요일이 바뀌었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과 5월 30일 금요일이 사전투표입니다. 그간의 기억으로 토요일 날 투표소 가시면 투표 못합니다.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불목 불금 잡아가지고 네. 그냥 오늘 저녁에 술 먹어야 되니까 오늘 투표해야지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은 안 됩니다 이번엔. 이걸 까먹으면 기호 2번 후보가 너무 좋아하겠죠. 네. 사전 투표를 까먹으면. 확실합니다. 네. 지금 그 신수영 소장하고 지난번에 한번 분석해 드렸는데 4월 달에 재보선부터 네. 원래도 그런 트렌드가 있지만 이제 어마어마하게 확실히 드러나는 수준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것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데 우리는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참여를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날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오버뷰. 원래 선거 방송의 오버뷰 시간은 이제 후보가 몇 명이 나왔고 어디서 나왔고 몇 살짜리는 어디서 나왔고 무소속은 얼마나 나왔고 뭐 재보선 투표구는 어디고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선거는 오버뷰를 빼든지 해야겠습니다. 허리와 허식 같습니다. 지선을 목전에 두고 치러진 재선 소요가 거의 없던 22년 대선에 국회의원 딸랑 5명 재선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재보선이 아예 없습니다. 이미 지난 초봄에 재보선을 치렀거든요. 그렇죠. 지금 뽑으면은 그 특히 국회의원이면 몰라도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서 네, 아예 그래서 뽑을 수가 지선으로 없어요. 넘어갑니다. 네. 정말로 대통령 한 명만 딱 뽑는 전국 직접 선거가 또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재원 초기에는 당별로 부통령을 따로 뽑아서 최소 2명을 뽑았거든요. 아까 불러드린 대로 후보는 현재 7명이고 대한민국 역대 대선 가운데 후보가 가장 적었던 대선은 8대, 9대, 10대, 11대 대선으로 후보가 1명이었고 12대 대선은 4명이었지만 3명은 모두가 들러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21번의 대선 중 5번은 무투표급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의 대선에 나가는 후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19대에는 13명, 20대에는 14명, 돈 쓸 곳이 없는데 대선 어때 하며 나오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돈 쓸 곳은 대선 어때?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인지 이번 대선에는 매우 합리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 노축사님 이 도움말을 주셨죠. 민족통일 대통령 빌딩에 공실이 많다고. 제가 그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나오겠군. 공실을 보아하니 출마하지 못하겠구나. 제갈량이야 이젠. 오버뷰 끝. 일정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국회의원,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과 달리 후보 수가 적어서 후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공약을 자세히 뜯어봅니다. 그런데 그 후보 수마저 적어져서 이번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은 XSFM의 선거방송 11년 역사상 유일하게 방송시간 리밋을 완전히 해제해버렸습니다. 네. 별다른, 제가 아무 재촉도 안 할 겁니다. 원래 제가 이제 우리 선거방송 편집할 때는 뭐가 편집되냐면 제가 빨리! 라고 말하는 게 편집되거든요. 그렇죠. 눈으로 재촉하고 있죠. 눈빛으로. 이번엔 빨리란 말 전혀 안 해보겠습니다. 진짜? 무서워. 그래도 서울 한 도시 다루는데 10시간 방송하던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짧겠지만 수면 ASMR로 쓰실 정도의 길이는 되겠습니다.
지선 총선 데이터 센트럴과 좀 다릅니다. 후보가 적으니까 공약을 좀 더 자세히 파보는 전공법이 가능하죠. 부담스러워라. 5월 15일 오늘의 오버뷰를 시작으로 5월 16일 금요일 송진호, 황교안, 구주와 권영국 4사람의 원외 후보. 5월 22일 목요일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5월 23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월 26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커리어, 분야별 공약에 대한 분석을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오버뷰 별거 없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 아마 가장 긴 방송이 될 것입니다. 원외야 무소속 후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팀 그대로 다다음 주까지 함께 하시죠. 대선 꼭 참여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대통령 선거 데이터 센트럴. 다음 시간에는 원외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공약과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